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야인 최면 전문가입니다. 네, 이관욱입니다. 네, 요즘 이제 다시 사무실에서도 에어컨을 켜고 있거든. 전번에는 에어컨 키지 않았어요? 아직 안 켰는데 너무 네. 덥습니다. 갑자기 여름이 온 것 같습니다. 네. 뜨거운 여름. 그래서 이제 주식시장도 좋아진 것 같아요. 뜨거워질 것 같습니다. 증시가 어떻습니까? 활활 타올라야 되는데.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는 이제 얼굴에서 웃음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진단 그럼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궁금하신 종목이 있으시면 채팅창에 종목명, 매수가, 매수 단가 이렇게 해서 또 뭐 단기, 중기 아니면 매수한 이유 고민되신 거 있으시면 기타 없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성심껏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오늘 뭐 지수가 2300 정도, 23포인트 정도 오르고 코스피가 그다음 코스피 외국인과 기관이 다 샀어요. 천억대로. 그래서 2620대 계속 여기 놓여 있는 생각보다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종목별로 뭐 여러 가지 보면 다 가는 게 아니고 어떤 특정 종목들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투자자들은 이제 장이 좋아지고 있다는 느낌을 거의 못 받으실 것 같은데 우리 전문가님은 장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시장은 그 작은 박스권 속에 이제 이게 저 박스권이 조금 커질지 아니면 작아질지 이 부분을 이제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가격 조정이냐 이제 기간 조정이냐 싸움인데 저는 이제 그 뭐 앞서서 그 야인시대 오픈 이제 바로 시작하기 전에 광고 보셨죠? 지금 이제 런칭이 시작됐는데 투자클럽에서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우리 그 회원님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조금 가격 조정이 아래쪽으로 내려온다라면은 한 2,550포인트에서 그 다음에 2,575포인트 정도 여기까지가 조금 가격 조정이 조금 커질 수 있는 그런 자리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만 크게 벗어나지 지금 현재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추세를 이탈하는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가격 기간 조정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거예요. 지금 아직까지 그 시간도 많이 남았고 기간 조정은 6월 달에도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단계, 그러니까 한 분기가 끝나려면 6월 달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4월 달부터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 분기가 끝나려면 6월 달이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조금 지루한 구간입니다. 지루한 구간이고 가격 조정은 크게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부터는 기간 조정이 길어지는 그런 구간이고 지금 구간에서부터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헤맬 수 있는 구간입니다. 굉장히 답답하고 헤맬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저희 회원님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이 구간은 짧게 데이 트레이딩 쪽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 지금 현재 시장은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서 저희 이제 제가 잠시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여기 네이버 창이죠. 네이버에 가셔가지고 검색창에 이토마토를 입력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 이토마토 입력을 하면 요렇게 이토마토 그 주소가 나옵니다. 링크가 나오거든요. 이걸 누르시면은 이토마토가 이렇게 홈페이지가 뜹니다. 그럼 여기 홈페이지에 보시면은 여기 광고가 막 지나가거든요. 광고가 지나가는데 여기 이관욱이 딱 사진이 있습니다. 이 사진을 딱 누르잖아요. 그럼 어디로 넘어가냐면은 요리로 딱 넘어갑니다. 요리로 딱 넘어가니까요. 여기 가셔가지고 읽어보시고 이토마토 회사에 전화를 하세요. 전화를 하셔가지고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 이관욱 소장하고 한번 무료 기간 동안 한번 같이 공부도 하고 매매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오세요. 제가 공부도 시켜드리고 수익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우리 이제 요즘 종목 선택하기 아주 어렵거든요. 아까 이거 좀 조금 기간전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이제 특정적인 종목 섹터를 나누면 종목을 딱딱 집어서 하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요즘 종목들이 특징이 그래요. 만약에 요즘 대형주가 움직일 때는 내가 막 10억을 있어도 한 종목 10억을 들어갈 수 있거든요. 계좌 수익률을 지금 착착 올릴 수 있는 그런 시향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내가 종목을 여러 개 갖고 있으면 뭐 예를 들어서
2차 전지하고 뭐 이렇게 바이오라는 소형주 막 이렇게 갖고서 하나도 안 올라가는 거예요. 몇 개만 올라가잖아요. 그 몇 개를 여러 가지 손절하고 그냥 집어넣으면 금방 회복할 수 있습니다. 20-30% 손해난 것은 일주일만 회복할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장이 그렇고 저는 시장을 이렇게 봅니다. 다음 주부터 시장이 급등해서 5개월 동안 강세장이 온다. 이미 저는 5월, 4월 달에 이미 썸머랠리 올 거라 보고 썸머랠리에 대한 이때 썸머랠리가 대비해서 그냥 다 손절해버려라. 개인 투자 갖고 있는 100종목, 10종목 다 하라. 이렇게 해서 하듯이 그러면 다음 5월 달부터 시작하면 7, 8월 달에 강세장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급등장이 온다. 그래서 저는 지금 기술적으로 보면 종합지수, 코스피 종합지수가 이번 주에 이렇게 종가 기준으로 박스권 상단인데 제가 보는 2,600포인트 안착을 하면 이번 주까지 제가 네모가 요게 안착은 이제부터 이 주식은 그 다음에 눈 감고도 2,895를 돌파하는 구조다. 그렇게 보면 여기서 돌파한다는 건 강세장이 온다는 거죠. 강세장이 온다면 뭘 해야 됩니까? 당연히 대형주를 해야 되죠. 대형주가 가야가 지수가 가는 거니까. 그래서 대형주가 가는 장세가 오기 때문에 보시면 자, 월봉 차트는 파삭에 이제 여기가 돌파하면 이제 2,700도 안착 두 달 하면 그냥 강세가 저 위에까지 갑니다. 3,300도 돌파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봉 차트로 보시면 이게 돌파가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주봉이 이제 안착하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항상. 자, 보세요. 한번. 모든 종목은 마찬가지예요. 월봉 차트로, 이렇게 두 개가 안착하면 2017년도죠. 5개월에 8개월 동안 강세 왔고요. 여기 두 개가 안착하면 강세 왔잖아요. 그 다음에 두 개가 안착하지를 하려고 강세 갈다 실패했어요. 이번에는 실패할 이유가 크게 없습니다. 새로운 정부도 들어서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좋다고 보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럴 때 대형주로 좀 관심을 가지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안내해 드릴 게 있는데요. 이벤트가 있다고 합니다. 이벤트 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뉴스토마토 창립 19주년이라고 합니다. 기념 음악회가 있는데 낭만의 대조 브람스키와 차이콥스키. 그래서 이번 달 5월 28일 날 수요일 날 예술의 전당에서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이죠. 거기서 진행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튜브 채팅창에 음악회에 참석한 이유와 뭐 이런 거 적어주시면 추첨 못해 공연 티켓을 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첨자는 이따 안내해 드릴 테니까 일단 한번 신청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벤트는 이런 거 공짜로 티켓 주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자,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이벤트도 소개해 드릴 거요. 종목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삼성물산 그 진단 의뢰하셨는데 지금 송이님께서 질문하셨어요. 송이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이 삼성물산은 이제 삼성그룹의 이제 그 지주회사죠. 예전 이제 그 건설업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업을 하는데 일단 지주회사 쪽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당히 이제 그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께서 보실 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매수세가 상당히 강한 흐름이거든요. 이게 이제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은 매도를 했지만 기관들은 매수가 많이 들어왔어요. 연기금, 금융투자, 보험, 투신 기관들이 굉장히 매수가 많이 들어왔거든요. 이 거래량은요 나쁜 거래량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좌측에 이쪽 거래량이 있죠. 이쪽 거래량은 여기서 다 잡아먹어 버렸거든요. 여기서 물량 소화를 시켜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점을 돌파하기 위해서 강하게 움직였던 거래량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장대봉이지 않습니까? 장대봉이고 거래량이 많이 터졌잖아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은 주가가 상승을 할 때 거래량이 대량 거래가 어디서 터지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지금 현재 흐름을 보면은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화면을 한 그 4등분을 해보면은 여기 4분의 1 지점에서 그죠? 여기 4분의 4 지점까지 간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4분의 4 지점 도달했거든요. 자, 주봉의 흐름을 한번 봅시다. 주봉의 흐름을 보니까 예, 이 여기가 딱 막혀 있지 않습니까? 길이. 음은 때 길이 딱 막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 종목이 만약에 이제 내일 추가적인 상승을 한다라고 가정을 한다라면은 많이 오른다고 가정을 했을 때 14만 5천에서 15만 원 정도 선이
많이 오른 자리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좌측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 15만 원대 여기 한번 보십시오. 자, 좌측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매물이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자, 여기.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오늘 거래량이 많이 터졌기 때문에 내일 또 이런 거래량이 안 터질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매수는 잘 따라가서 하셨고 잘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수익은 크게는 보기가 어렵다. 만약에 내일 14만 5천에서 15만 원까지 준다라면은 정말 좋은 거고요. 만약에 안 준다고 하더라도 14만 이상에서 오늘 고점이 14만 400원인데요. 14만 5천 원 정도까지만 가준다고 하더라도 수익 챙겨 드시는 게 낫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목표치는 14만 5천 원, 15만 원까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현재 흐름상으로 놓고 본다라면은 도달하기 어려울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가급적이면 수익을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다시 공략하려면은 더 기다리셨다가 나중에 다시 저점에서 공략하시고 지금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내일은 수익 챙기는 쪽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종목입니다. 최종혜님께서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13,720원에 24% 목표가 향후 전망 추가 매수 여부 부탁드립니다. 했는데요. 24%면 추가 매수할 비중이 아니죠. 30% 정도가 집중 투자입니다. 이미 거의 집중 투자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30%에서 50%는 집중 투자고 거의 70% 100% 올인 투자 저는 이렇게 정의하는데 이미 집중 투자를 해놓은 상태예요. 그러면 집중 투자를 했으면 내가 만약에 집중 투자에서 실패를 딱 한 번 하면 내 계좌가 내려가는 거죠. 30%에서 10% 깨지면 계좌가 3%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다시 그걸 회복하려면 12% 이렇게 먹어야 되죠. 집중 투자는 정말 확실할 때만 하는 거고 그 종목에서 잘하는 주식 내가 그동안 계속 보고 잘 매매도 해봤고 잘하는 주식 그 다음에 확실하게 실적이 나온다든지 턴어라운드 된다든지 뭔가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 기법까지 차트가 다 맞아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집중 투자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대다수 잘 모르니까 사람들이 다 뭐 10% 이렇게 사는 거잖아요. 뭐 이것도 찔러보고 저것도 찔러보고. 근데 비중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차트도 모르고 재무제표도 분석 못하는데 왜 소형주를 분석하기 어려운 소형주나 적자기업 이런 걸 하지? 물론 적자나 소형기업을 해가지고 정말 대박 터질 수 있어요. 그 대박은 나한테 평생 오지 않아요. 내가 복권을 아무리 사봤자 평생 안 온다고 생각하면 복권 안 사듯이 그러면 분석을 내가 잘 모르는데 그러면 최고 1등주로 사야지 항상. 물려도 가지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에어로스페이스니까 이거 항공 우주 발사체는 항공 관련된 거 아니면 방산 관련된 거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에어로스페이스. 에어로스페이스는 우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있잖아요. 2개예요. 그죠? 야, 그러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지금 기준으로 30배 올랐습니다. 2022년도 그냥 4만 5만대 저도 그러니까 장기 투자하려고 선물로 1,000만과 3,000사 장기 투자하려고 그랬는데 돈이 없어서 우리는 사고 싶어도 저는 이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놓친 게 장기 투자 전문가로서 최고 이제 아쉬운 점이에요. 저희는 엔비디아하고 그러지만 그래도 우주 관련된 거나 방사능 1등이 우리나라는 하나니까 그러면 아무도 모르는 하나를 사면 아무 때나 사도 돈 벌잖아요. 근데 나는 잘 몰라요. 근데 적자 기업이에요. 캔코아. 그럼 얘가 군용기 관련된 MRO 사업하고 그다음에 우주 발사차인데 사실 오늘 우주 테마가 있어서 자, 우주 발사차면 우리나라 우주 발사차 언제 부품을 씁니까? 1년에 한 번씩 날리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어느 정도는 올라가요. 그죠? 그런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보세요. 지금껏 잠깐 올라갔다 빠졌다가 한 2, 3주 며칠이에요? 한 2, 3개월 올라갔다 빠지고 한 달 올라갔다 빠지고 또 가면 또 빠지겠죠? 근데 나 이걸 먹겠다고 들어갑니다. 근데 기업 내용을 보니까 1,000억도 안 되는 회사예요. 왜 이거를 1,000억도 862억의 장년 적자가 54억 났고 2년간 적자 났습니다. 야, 이렇게 방산업이 좋은데 아무나 들어가도 돈을 버는 이 판국에 얘는 돈을 못 벌겠어요.
왜 거기다 왜 이런 애 투자합니까? 10개 회사, 10개 돈 잘 벌고 있는 회사 많은데, 아무런, 현대로템, 이 시간도 이야기 듣지, 항공우주도, 이 시간 얘기해드렸죠. 저도 추천해드리고, 하나로서, 그럼 그런 거 사면 되지. 왜 이걸 삽니까? 어디서 또, 거기, 예를 들어서, 여기, 거기 어떤 방송하면, 전문가가 이야기하면, 거기 빠져가지고 있으면 꼭 사고 싶어요. 그죠? 안 사면, 그래서 종목이 백화점 되잖아요. 당장 다 파세요, 내일. 지금, 방산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아무 때나 사도 올라가긴 올라가요. 잘. 어느 정도 1, 20분 쉽게 먹어요. 하지만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 때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실하지 않는 방산이라든지 우주, 테마 이런 것은 불확실합니다. 이런 것은 본전을 지켜 나오시고 그리고 또 그래도 지금 수렴하고 있어서 좀 어느 정도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무조건 팔라 그랬더니 나빠서 그건 나쁘죠. 적자 기업인데 물론 흑자 날 수도 있겠지만 보세요. 6개월 동안 매물대가 14,000원도 14,600원이에요. 그럼 매물대가 또 꺾여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그걸 매물대를 천정을 뚫으려면 뭔가 있어야 되죠? 저는 이렇게 파란색을 이렇게 하늘색 선에 했는데 하늘색을 뚫으려면 뚫고 가려면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대기권을 벗어나서 우주로 가려면 로켓이 필요하잖아요. 엄청난 로켓의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리고 거래가 에너지잖아요. 거래량이 실려야 되죠. 이게 자연의 이치예요. 그런데 보세요. 요 매물대인데 거래가 안 실렸어요. 그럼 못 가는 거예요, 지금은. 다시 거래 실리고 그때 위에서 사야지 사고 싶으면 15,000원에서. 난 싸겠다고 지금 13,000원 그러면 안 가, 시간을 내가 보초서야 되죠. 이미 사서 오늘 사서 안 가니까 아니면 이틀 전에 사서 안 가니까 벌써 어떻게 될까 궁금하잖아요. 그럼 주식을 사면 이렇게 거래 실려고 첫날 갈 때 이렇게 사면 되잖아요. 사도 깨죠. 다시 그럼 팔고. 그럼 요 위에서 사왔다고 하다가 내려가면 바로 팔면 되잖아요. 지금은 14,000원 목표가입니다. 그래서 14,000원 확실하게 거래 실리고 올라가지 않으면 전략 매도 하시고 나오시라.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 이렇게 잘 모르는 개인 투자자는 적자 기업이라든지 소형주 사지 마세요. 적자난 소형주. 돈 하나도 안 됩니다. 그래서 다들 돈 못 번 이유는 많이 올라갔으니까 비싸다고 안 사요. 비싼 거 본인이 어떻게 평가해요? 기업 분석할 줄 모르잖아요. 근데 비싸대요. 주가가 올라가니까. 하나유로스페이스 지금 비싸요? 비쌀 수도 있죠. 그죠? 자기가 평가하면 모르지만. 그래서 가고 있는 주식들 이것은 아직은 멀었습니다. 시간을 보시고 오히려 15,000원 가면 사시고 지금은 파시라 반등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돌돌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기아 9만 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은 20%네요. 자, 기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그 1사분기 때 실적이 조금 저조했습니다. 판매가 좀 작다 보니까 매출액은 6.9% 증가했고요. 28조 175억 원.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적자 전환했는데요. 12.2% 3조 85억 원이 나왔고요. 당기순이익은 적자입니다. 14.8%고요. 그다음에 2조 3,925억이 나왔습니다. 지금 기아 같은 경우 제가 볼 때 이제 우리 시청자님께서 이제 무릎에서 이제 한번 사시려고 들어가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매수를 하신 것 같고, 여기 아마 제가 볼 때 이쪽에서 이제 그 분할 매수를 조금 하신 것 같은데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 평균가 정도의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지금 현재 흐름이 여기를 잘 돌파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돌파를 싹 하잖아요. 그러면 고개를 빼꼼 내밀면서 이제 나한테 저를 좀 봐주세요.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세요. 이런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흐름을 만들기 직전이에요. 이게. 예. 그래서 지금 현재 흐름을 놓고 본다라면 약간 시장이 지금 조금 기간 조정 이렇게 가격 조정 약한 가격 조정에 기간 조정을 딱 그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기간 조정이 조금 길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눈치를 보고 있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외국인들하고 여기 보시면 수급 보시면 외국인들이 많이 사고 있어요. 최근에. 자, 최근에 외국인들이 많이 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외국인이 많이 사주고 있고요. 기타 법인에서도 많이 사고 있습니다. 이 지금 주체가 기타 법인하고 외국인이고요. 그렇다면은 이 수급만 어느 정도 유지를 된다라면 주가는 한번 강하게 움직이지 않겠느냐.
그 강하게 움직였을 때, 탄력적으로 움직였을 때 거래량이 이제 붙어야 되겠죠. 그죠? 거래량이 이제 이제 붙어야 되는데 지금은 거래량이 안 터지고 있는데 거래량이 붙어서 강하게 움직여 준다라면은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10만 원부터 해가지고 여기 13만 5천 원, 10만 원에서 13만 5천 원, 조금 더 위쪽으로 본다라면은 한 10만 8천 원까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듭니다. 지금은 종목군들이 있잖아요. 현재 종목군들이 순환하면서 시장보다 못 올랐던 종목군들이 이제 조금씩 시장과 키 맞추기 하려고 조금씩 따라가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아의 흐름도 제가 볼 때는 그 시장 흐름을 따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후발주자지만 그래도 움직임은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 매수 잘하셨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10만부터 해가지고 13만 5천 원, 10만 3,500원 조금 더 위로 본다라면은 10만 8천 원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종목입니다. 투스타님께서 MC넥스 3만 원 물 타서 30% 본전까지 갈 수 있을까요? MC넥스 하니까 옛날 생각이 나네요. 제가 2013년도, 12년, 13년 한국경제TV 이렇게 MC넥스 엄청나게 추천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MC넥스가 이제 카메라 모듈을 만드는 회사잖아요. 그러면 휴대폰용 또 초소형 카메라도 있고 여러 가지 카메라 모듈을 만드니까 그냥 일단 카메라 만드는 치고 카메라 만드니까 모듈을 그러면 카메라 모듈이 잘 나갈 때가 있잖아요. 잘 팔릴 때가. 그럼 이 회사가 카메라 모듈을 만드는데 잘 팔고 그럼 휴대폰이 나올 때 카메라 기업들이 다 모듈 회사 많이 올라가죠. 그래서 그때 추세가 가고 그다음에 2013년도에 휴대폰 성장은 다 끝났습니다. 갤럭시 3가 나올 때 1, 2, 3가 2010년도 3가 나오니까 10년도 1, 12, 11, 12. 그러면 12년도, 13년도까지 모든 휴대폰 관련된 그 부품주의 시세는 막 10배씩, 30배 다 끝났어요. 끝나고 나면 그러면 휴대폰 카메라 들어가니까 그 모듈이 모멘텀 다 끝나니까 그러면 카메라 모듈 관련 주식 안 가는 거예요. 끝없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랬다가 언제 다시 갈까? 그러면 그 중에서 이제 카메라 모듈 중에서 자동차에 들어가죠. 카메라가 이제 뭐 센서라든지 우리가 카메라가 일반 전기 자동차 말고도 일반 뭐 자동차에 앞뒤 뭐 카메라 다 있잖아요. 중앙도 있고 센터도 있고 그러면 그런 카메라가 언제부터 성장할까 생각하면 우리가 전동화되면서 카메라들이 그러면 그게 2015년도 이후에 본격적으로 많이 들어간 게 2010년도 후반대예요. 그죠? 그러면 2010년도 휴대폰이고 그럼 한 몇 년 지나고 2010년 그다음에 한 15년도 이후부터는 자동차 전장용 카메라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전장용 카메라가 이미 모든 들어가서 이제 경쟁이 심해가지고 이 전장용 카메라 1등이 MC넥스였거든요. 그러면 보시면 여기서 저도 이제 여기서 뭐 6천 원 이렇게 막 해서 3만 원 간다고 수탁 이러고 있다가 2015년도 여기 갔잖아요. 가고 나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갔잖아요. 21년도까지. 여기 유동성 때문에 갔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뭐 실적이 좋았다. 이 실적이 계속 나빠졌어요. 자,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이 왜 내가 계속 물타가 지금 비중 30%가 샀는데 손해 났을까? 내 본전만 고집한 거죠. 즉 산업의 흐름, 업종의 흐름을 전혀 모르고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업종도 모르고 그냥 물타기만 하는 거예요. 이게 주식 투자하는 게 아니죠. 지금 2차 전지를 가지고 계속 물타가지고 이 종목 만약에 포스코홀딩스 물렸으면 다시 또 엔캠이 작년에 갔으니까 엔캠 또 물리고 또 나노소재자 갖다 내면 나노소재 물리고 이거 물리고 저거 다 물려요. 왜? 전혀 업종에 대한 공부를 안 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서 와 6만 원 갖다가 당연히 70% 빠져요. 산업이 업황이 끝나면 고성장이 끝난 거죠. 그럼 자동차 카메라면 모두 다 만들어. LG이노텍 세계 1등이잖아요. 그러면 LG이노텍도 보세요.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LG이노텍 주식도 같이 빠집니다. 보세요. 22년도 사부터 이거 실적 애플에 들어가고 끝없이 빠졌잖아요. 그죠? 40만에서 지금 14만 원이에요. 70% 빠지죠. 그러면 보세요. MC넥스도 이렇게 빠졌어요? 이건 더 빨리? 그럼 지금 올라가지 않잖아요. LG이노텍도. 그래서 아직도 추세 하락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물타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죠. 계속 10% 물렸으면 손절해야 되죠. 여기서 27,000원 손절하고. 아니면 여기 샀으면 손절은 뭐 39,000원 손절. 여기 뱅크 사서 또 여기 또 손절 26,000원. 그리고 이건 아예 관심을 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물타가 본전하겠다니까 많이 탔네요. 정말 열심히 노력했어요. 정말 이렇게 포기 안 하고 끝없이 물을 타가지고 30% 비중을 맞춰서 단가가 3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노력 때문에 본전하겠네요. 3만 2천 원 정도는 가겠네, 그죠? 그러면 3만 2천 원에 가면 만약에 지금 다시 실적이 올해부터 좀 좋아지고 있으니까 나빴다가 그러면 여기 보시면 가일권 들어가잖아요. 월봉 차트에 장기 차트예요. 그럼 한 8개월 정도 본다면 그럼 1차적으로 일단 3만 2천 원, 3만 1천 원이네요. 3만 1천 원에서 2천 원 사이 한번 갈 걸로 보여요. 그러면 비중을 줄이시든지 아니면 다 나오고 지금은 시대가 지금 이렇게 얘기해요. 토마토 TV를 틀면 23년부터 AI 혁명 시대 뭐 투자 비법부터 뭐 AI 혁명 시대 뭐 해서 AI 혁명 시대라고 말하는 정권 방송은 우리 토마토 TV밖에 없어요. 그럼 23년 이렇게 지금 보니 바뀌어가고 있죠. 세계가 엔비디아가 장악하고 테슬라가 장악하고 팔란티가 장악하고 소프트웨어 그다음 앞으로 양자가 미국이 장악하고 이런데 나는 아직도 이게 과거의 카메라 10년 전에 카메라 가지고 카메라 주식이 좋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시대에 뒤떨어진 투자잖아요. 그래서 이건 우물안식의 투자예요. 그래서 반등하면 좀 팔고 나오죠. 물론 또 실적이 좋으면 좀 더 4만 원까지 갈 수도 있을 걸로 보여요. 그것은 비중을 줄여서 가시고요. 지금 사야 될 주식 얼마나 많은데 굳이 여기에 빼져 있을 필요 없이 지금 그래도 일본 가고 있잖아요. 잘. 그래서 3만 1,000원 목표가 드리면 그때 비중 줄이시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가겠다면 손절선 정해서 손절선은 기본적으로 일봉 차트 보시면 일봉 차트는 박스권 상단 깨면 안 되니까 27,000원이에요. 27,000원 손절 안 되면 뭐 31,000원 가서 좀 말고 나머지는 기다렸다가 37,000원까지는 보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보입니다. 네, 다음은 이명화님께서 GST 질문하셨네요. 29,500원에 20%인데 오랫동안 보유를 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오래 보유하신 것 같아요. 이 GST 같은 경우 반도체 관련주네요. 그 반도체 공정에서 나오는 그 유해가스를 정화하는 그 제품을 제조하는 그런 회사거든요. 실적은 2003년도보다 2004년도 실적이 좀 좋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 GST 요즘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반도체주들이 이제 하이닉스가 이제 고개를 살짝 들면서 이제 조금 올라오고 있죠, 그죠? 조금 올라오고 있고 아직까지 반도체 부품 같은 경우에는 고개를 내밀동말동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GST도 지금 현재 그런 흐름을 보이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GST도 뭔가 그들 종목군들하고 같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그 이제 먹구름을 딱 지나가지고 여기 먹구름 있잖아요. 여기 먹구름을 딱 지나서 뭔가 고개를 빼꼼 내밀려고 하는데 여기서 두더지가 머리 내밀면 맞듯이 딱 한 대 맞았단 말이에요. 예. 이게 이제 시장 영향일 수도 있고요. 그건 이제 지금 현재 흐름을 봤을 때는 일단 저점은 나왔기 때문에 나쁜 흐름은 아니에요. 저점은 나왔는데 근데 저점에 의미가 없어요. 어떤 의미를 부여를 해줘야 되는데 의미가 없단 말입니다. 여기서 양봉이 나왔는데도 거래량이 없고 여기서 음봉이 나왔는데도 거래량이 없어요. 그러니까 투매가 나오든지 아니면 양봉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의미 자체가 지금 현재로서는 없단 말이죠. 그런데 직접 여기 고점 보니까 여기 고점에서는 여기 음봉 대량 거래가 한번 터졌단 말이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여기 이 자리가 여기가 매물대가 조금 어떻게 보면은 저 자리가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그 축소를 시켜 보니까 이거 이쪽에 그 매물이 상당히 많네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이 종목을 보유한 지가 지금 1년이 좀 넘으신 것 같습니다. 그죠? 마음이 조금 안타깝네요. 애석해요. 그런데 일단은 지금 시장이 그 기간 조정이 어느 정도 선에서 마무리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 그 GST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구름에 여기 그 주봉상 구름 여기를 돌파를 못하고 밀렸지 않습니까? 그죠? 밀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강하게 어떻게 보면 이 자리가 강한 매물대거든요. 여기까지가 강한 매물대예요. 여기까지가. 그래서 지금 못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구름대가 이렇게 빠져나가야 되거든요. 여기서 잠깐만요. 어디서 빠져나가야 되냐면 어떻게 빠져나가야 되냐면은 여기서 버티면서 요런 여기서 이렇게 빠져나가든지 아니면 여기 끝에서 이렇게 빠져나가든지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기간이 지금 여름쯤 된단 말이에요. 7월달, 8월달, 9월달 이제 가을 이제 찬바람 불기 전까지 그러니까 더울 때죠, 그죠? 요쪽에서 7, 8, 9월달 이쪽에서 한번 이렇게 치고 빠져나가야 되거든요. 그때 이제 거래량이 이제 좀 받쳐주면은 괜찮겠죠, 그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간이 많이 지났고 올해 이제 1년이 넘었는데 지금 자리에서는 팔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뭐 손절하기도 조금 그렇고 어차피 비중이 20%밖에 안 되니까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시라는 건 아니고 완전히 추세에 안착이 된다라면은 60일선 딱 돌파하고요. 자, 보세요. 60일선 여기 딱 돌파하고 여기까지 딱 그 돌파를 했을 때 그러니까 19,000원에서 19,500원을 완전히 돌파해가지고 더 이상 이탈하지 않을 때 계속 유지를 해줄 때 이때 저라면은 10% 정도만 더 매수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단가가 좀 낮아지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보유하고 가시는 게 오히려 전략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이득이고 빨리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자리를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강하게 23,000원에 여기 직전 고점 있죠. 여기 이 자리를 강하게 돌파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더 위로 가서 매도를 해버리면 오히려 수익이 더 확대가 되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릴게요. 일단 지금은 딱 관망을 하셨다가 19,000에서 19,500원을 돌파를 한다. 그리고 나서 19,000에서 19,500원을 최소한 2주 정도는 지지를 한다. 더 이상 이탈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때는 10% 정도만 추가를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22,000원, 23,500원 돌파를 보자. 돌파하면은 분명히 우리 시청자님께서 매도할 자리가 수익을 챙기든 아니면 본전이든 매도할 자리가 한 번은 나올 겁니다. 조금 시간은 걸리겠지만 희망을 가지시고 대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종목입니다. 주식 사랑님께서 유한양행 매수문입니다. 지금 사서 중장은 가져가도 될까 아니면 2분기 지나서 사는 게 나을지 부탁드립니다. 단 한마디로 뒷북 투자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바이오주를 이제 빠지기 시작한 주식을 사면 안 되죠. 시세가 이미 1년 내에 시세가 분출한 주식이 내려와서 사면 바이오주는 1년 물립니다. 무조건 물립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죠. 지금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야 10만 원, 14만 원 가던 주식이 10만 원 왔네? 30% 빠졌잖아요.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유혹을 많이 겪는 게 고점 찍고 내 하락 추세 시작될 때 고점대 마이너스 30%대 빠졌을 때 삽니다. 이게 수세 형성 원리 이치인데 피보나치 수혜로 다 있고 이게 투자 심리입니다. 공부를 하면. 그러면 100% 만약에 주식이 10만 원 갔어요? 10만 원 가면 개인 투자 가장 초보자도 8만 원면 사고 정말 고수도 6만 원대 7만 원 사이 많이 30% 빠졌으니까 그럼 주로 30% 빠졌다고 반등을 해줍니다. 이게 반등에는. 그래서 반등에다가 다시 30% 깨지면 60% 올라가고 고점 70, 60 빠져요.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30% 빠지다 잠깐 10만짜리 6만 원 딱 8만 원 딱 가면 거기서 딱 사면 물리면 그냥 거기서 반타작 딱 뗍니다. 정확하게. 그렇게처럼 바이오주는 마찬가지지만 일단 고점을 찍으면 그냥 반타작이 난다고 생각을 하고 그때 주가가 내려온다고 바로 가진 않아요. 왜? 이미 다 세력이 나왔는데 이미 난 10배씩 3배씩 먹고 나왔는데 그 사람이 다시 금방 들어가면 그 사람 또 다른 것도 갔어요. 몇 년을 보고. 그건 나는 빠진 거 바로 사가지고 또 기다립니다. 끝없이 기다려요. 그래서 지체 쓰러지면 1년 이상 안 가다 그때 가면 또 갑니다. 그죠? 항상 그랬습니다. 유한양행은 마찬가지지만 여기서 이렇게 갔잖아요. 5만 원에 3배 갔잖아요. 3배 갔으니까 와 3배 먹어서 엄청나게 먹는 거죠. 이제 빠지기 이제 시작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주가란 것은 큰 파동에도 보면 이 장기 파동이에요. 장기 파동에서 보시면 한 10년 동안도 크게 보면 거래가 이렇게 이게 거래가 폭발했습니다.
거래가 폭발해가지고 여기 월봉이 대장대 양봉이 나오거나 십자봉 나왔으니까 이 장대봉 여기서 물리면 끝없이 물려요. 잘못하면 3년에 물립니다. 여기서 보면 2020년도 4년 동안 안 갔어요. 3, 4년 동안. 여기서 보면 16년부터 20년, 4년 더 어떻게 4년 견딜래요? 사가지고 이까지 내려올 텐데 6만 원, 6만 7만 원. 그래서 바이오준 항상 살 때는 정확한 어떤 타점을 잡아서 아니면 그 회사 내용을 비즈니스 사업모델 정확히 안 상태에서 정말 혁명적으로 좋아요. 앞으로 이게 뭔가 될 것 같아. 그러면 기술적 보고 사야 되는 거죠. 어떤 경우든지. 보세요. 이게 이제 플랫폼으로 이제 시작해서 가기 시작했는데 보세요. 여기서 보면 2020년 8월이장 고점 찍고 한 번도 안 갔죠. 10년 뒤. 언제요? 3년 뒤에 수렴하고 가기 시작하죠. 여기 3년 뒤에. 3년 뒤에 딱 수렴하니까 제가 보는 박스권 기법상으로 하늘선 이상 딱 가서 2개 딱 여기서 대박, 이제 월봉이 대박 터진 게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월봉이 되니까 팔아먹을 생각조차 안 하고 그냥 놀러 다니고 노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몇 배가 납니까? 10배가 막 5배가 10배씩 납니다, 이게. 그럼 이제 여기서 한번 다 폭락하고 올라가다가 이제 여기서 팔 생각하면 되잖아요, 3주 만에. 이제 깨졌으니까 팔아야 돼요, 이것도. 또 다시 또 내려옵니다, 아무리 좋아도. 이게 기본입니다, 그죠? 그러면 초보자들은, 단타나 초보자나, 잘 모르시면 아예 안 해야 되고, 그래서 보세요. 유한양행, 지금 유한양이야 뭐 관련된 뉴스 뭐 그거조차도 신경 쓰지 마세요. 이제 빠지기 시작했다. 본격적으로 빠지기 시작했다. 여기잖아요. 14만 원. 그리고 13만 원에 12만 8천원에는 빠지면 여기까지는 박스권 늘 옵니다. 그러면 여기 빠지면 또 금방 올라가냐고요? 기간 조정 있잖아요. 가격이 빠지면 기간 조정 있고 사람들 다 떠나고 포기하고 그러면 이제 좀씩 또 올라가겠죠. 그러면 2년 뒤에나 아니면 내년 하반기에 2년 뒤에 사야 됩니다. 전혀 관심. 이렇게 지금 이제 바이오주가 모멘텀이 없습니다. 이제 바이오주도 관세 영향이 들어갔잖아요. 관세 무풍지대가 아니에요. 오늘 뭐 삼성 바이오 이런 걸로 다 이제 인적 분야 이슈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나머지는 아니다. 그렇게 보시고 관심 벗어나라. 지금부터는 관심을 끄겠습니다. 바이오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바보곰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모트렉스 질문하셨는데요. 12,000원에 매수하셨고 20% 비중이시네요. 본전 매도 가능할지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자, 이 모트렉스가 자동차 부품주인데요. 그 오디오, 비디오, 내비게이션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매출액은 5,868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가 10.5% 증가를 했고요. 근데 영업이익은 437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17.7% 적자 전환했습니다. 자, 모트렉스를 보니까 제가 한 가지 아쉬웠던 게 우리 시청자님, 자, 요거 하나만 먼저 보고 갈게요. 자, 우리 시청자님께서 매수를 하셨던 가격이 12,000원이지 않습니까? 그죠? 자, 12,000원이면 12,000원에다가 라인을 하나 딱 꺼놓고 한번 봅시다. 12,000원에 라인을 하나 딱 꺼놓을게요. 자, 이렇게 라인을 꺼놓고 좌측으로 쫙 당겨보니까 우리 시청자님께서 매수하셨던 가격대가 여기 아니면은 여기입니다. 그죠? 이 구간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셨던 그 자리의 특징을 한번 볼까요? 뭡니까? 여기서는 옆으로 횡보하다가 밑으로 빠졌죠. 그죠? 어떻습니까?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낮아지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쪽에서 매수를 했다 칩시다. 어떻습니까?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낮아지죠. 이런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은 여러분들께서 아무리 매수를 하셨다고 치더라도, 예? 손절, 리스크 관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절대 투자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투자는 여러분들은 부동산은 투자라고 하시죠. 부동산 매매할 때 아파트 같은 거 살 때 땅 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직접 가서 보시죠. 인프라 어떻는지 보시죠. 주변 환경 어떻는지 보시죠. 그죠? 아파트 어떠세요? 가서 집에 들어가 보시죠. 물 잘 나오는지 보시죠. 그죠? 이품 없는지 보시죠. 주변의 환경이 어떻는지 보시죠. 다 보고 하죠. 그죠? 그래서 투자죠. 주식은요. 여러분 이 회사 가봅니까?
아마 입구에 들어가려고 하면 경비가 다 막을걸요.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권들 그 매매를 이런 종목권들 그 주식을 할 때 어때요? 다 듣고 하잖아요. TV 방송 듣고 그냥 여러분들 생각으로 하든지 아니면 전문가 이야기 듣고 그럼 뭐예요? 매매입니다. 매매. 투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100억 있다? 100억이 있는데 나는 10억 이거 주식을 해. 근데 이 10억이 없어도 상관없어. 그러면 투자. 이 10억 다 날려도 나는 우리 가족 먹고 살고 하는데 지장이 없어. 그러면 인정. 그거는 투자. 그런데요. 나는 이 돈 없으면은 안 돼. 나중에 이 돈 쓸 때가 있을 수도 있어. 뭐 자식이 자녀가 시집 장가를 간다든지 아니면 등록금이라든지 아니면 생활비라든지 써야 될 수가 있어. 근데 투자다? 그러면 안 맞죠, 여러분. 이치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꿔야 돼요. 지금까지 전문가분들이 내 TV 나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자꾸 투자해라. 90%가 투자해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전부 다 투자해야 되는 줄 알거든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매매를 해야 돼요. 그래야 돈을 버는 겁니다. 이거 하나 들고 올라갈 때까지 그냥 막 열심히, 예? 아, 이거 언제 올라가지? 아, 제발 좀 내일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비 올 때가 올라갈 때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 올 때까지 막 기우제지는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절대 돈 못 봅니다. 주식시장에서는요. 예. 그래서 지금 이거 보면은 우리 신시사님께서 다음번에는 TV를 보고 계시는 분들, 예? 잘 보십시오. 이렇게 내가 매수를 했는데 고점이 낮아진다? 그럼 일단 손절하세요. 다음에 다시 사더라도. 밑에서 다시 사더라도 그때는 손절. 아시겠죠? 요거 하나만 지키셔도 여러분들 내 돈은 충분히 지킬 수 있다. 요거 하나만 지켜도.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종목을 보시면은 지금 여기 저점을 한번 봅시다. 제가 앞에서 어떤 종목 이야기하면 GST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없잖아요. 뭔가 저점에서부터 해가지고 뭔가 그 거래량이라든지 뭔가 그게 특이한 게 있어야 되는데 안 보이죠. 그런데도 이렇게 올라왔죠, 그죠? 그건 뭐냐면은, 예? 그래도 시장 꽁무니 따라가는 거거든요. 시장 꽁무니. 지 혼자 쳐지기는 힘드니까. 지 혼자 쳐지기는 싫으니까 시장 꽁무니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도 분위기 좋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이제 여기만 싹 돌파를 하면 돼요. 여기까지만. 그러니까 10,000원 이상만 딱 돌파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은 딱 기다렸다가 있지 않습니까? 거래량이 탁 터지면서 요런 거래량만 딱 터져주면 돼요. 요런 거래량만 딱 터져주면 됩니다. 요런 거래량만 딱 터져주면 있지 않습니까? 딱 터져주면서 여기서 10,000원을 탁 돌파하잖아요. 그 뒤부터는 지지가 관건이에요. 지지하면은 그럼 우리 시청자님이 생각하시는 본전까지도 충분히 본전까지 기다려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상도 바라볼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시점에는 조금 길 거예요. 아니면 더 돌파했다가 내려왔다가 돌파했다가 내려왔다 이런 흐름이 나올 건데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시장이 안 자빠지면요. 시장이 폭락이 안 나오면은 주봉상 흐름을 봤을 때 충분히 우리 시청자님이 생각하신 대로 시간은 투자하겠지만 본전까지는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보유 관점 제시해 드릴게요. 네, 다음 종목입니다. 서유한님께서 SK하이닉스 188,000원 30% 진단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이닉스 188,000원 샀으면 뭐 단기적인 투자자겠네요. 어쨌든 188,000원은 최근 들어서 아마 5월 중순 지난주에 샀겠네요. 지난주에 있었으니까. 그러면 이미 주식이 바닥에서 13만원에서 18만 5만원 올랐잖아요. 5만원 올려서 30% 오른 상태잖아요. 그래서 주로 대형주들은 시가총액 몇 주 이상짜리 대형주들은 20-30% 가면 잘 안 올라갑니다. 그럼 내가 20-30% 먹기 위해서는 정말 바닥에서 시가 따박 사면 정확한 시점 사면 되죠. 그죠? 이미 올라간 거 사면 그때부터 포쳐 서게 됩니다.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형주가 뭐 따박따박 수익이 10%라도 나게 되면 뭐 1억이 있든지 10억이 있든 한 종목 다 사도 되잖아요. 하이닉스가 뭐 확실하면 하이닉스로 뭐 100억씩 사도 되니까. 뭐 기관도 그래서 사잖아요. 컨선들은. 나는 뭐 100억도 안 되면 몇 억밖에 안 되는데. 그럼 따박 10% 먹고 나고 또 이렇게 하면 10%씩 5씩 6번만 먹으면 뭐 거의 딱 올라오는데요. 복리를 하면. 그렇기 때문에 딱 올라간 거 보고 사면 잘 안 가요. 지금 18만짜리 지금 19만 3천이고 몇 프로 안 내려. 얼마 전 여기잖아요.
19만 5천 갔네, 그죠? 여기에. 19만 4천, 이거 TSMC고요. 자, 여기 보면, 하이닉스가 보면, 일봉 차트로 보면 여기서 샀으니까, 매수 시점 그렇게 높은 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딱 10% 왔네요. 20만 7천 와서. 저도 이제 19 여기서 샀습니다. 주식 선물로 당기니까, 단타니까, 사서 여기 팔았습니다. 20만 8천부터. 왜냐하면 팔고 다시 사면 되니까, 단타는. 수수료도, 주식 선물 수수료도 없으니까. 수수료 거의 없으니까. 세금도 없고. 그럼 뭐 팔고 사고 막 해도 돼요. 근데 현물 주식은 한 번 팔면 0.33% 세금 나오잖아요. 사고 팔면. 세금하고 뭐 수수료. 그래서 비싸잖아요. 1억이면 33만인데. 그래서, 주식 선물은 몇천 원밖에 안 드니까 선물로는 매매를 자주 해야 되지만 요 가격은 지금은 18만 8천이면 거의 6% 정도밖에 수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확실히 그냥 한 10% 딱 놨어요. 20만 5천 원 가면 그냥 한 10% 정도 되니까 딱 팔고 나와서 다시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는 지금은 팔 때는 아니에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그건 박스권 노는 거예요. 주식을 이렇게 항상 딱 대형주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큰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이미 여기 고점 찍고 내려와서 박스권 있을 때 아무리 매매해도 내 계좌 잔원을 갑니다. 그죠? 그래서 주식은 제가 요 히든카드에서 여기서 줬습니다. 9만 원대 23년도 여기서 9만 원 초에서 9만 1,500원 종가할 때 이제 사면 12만 간다. 12만 조정하다. 그 다음 여기서 타면 18만 원, 20만 원 이렇게. 그럼 주식은 여기서 사야 되는 거예요. 항상. 이미 고점 찍고 내려오면 하이닉스 다 관심 있어요. 그죠? 별로 돈이 안 돼요. 아무리 매매해도.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샀다면 추세를 보고 샀다면 미리 선행 매매를 했다. 그러면 가능하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주봉 차트로 보면 음봉이에요. 음봉이 나왔죠. 여기. 음봉이 나와 있는 상태인데 지난주 양봉주고 그럼 여기서 박스권 21만 원 돌파하면 이제 위로 가게 됩니다. 가일권 들어간다면. 그래서 다음 주부터 갈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우리 연신 시작할 때 10시 시장 때 다음 주부터 장이 좋아진다. 그래서 몇 개월, 5개월 정도 따져서 기본 3개월, 최소 3개월, 5개월 정도 강세장이 온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면 거기에 대형주는 삼성전자보다도 하이닉스가 훨씬 더 좋을 걸로 보여요. 그러면 하이닉스도 지금 박스가 상당히 와 있는 상태. 이미 11평선 이상 추세가 중요해요. 매물대 와 있어서 못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랑 비슷한 게 해외 주식의 TSMC, 하이닉스가 TSMC HBM 납품하잖아요. 그러니까 ADR, 미국의 뉴욕 증시에 상장된 TSMC로 보면 자, 비슷하게 13만 원에서 133달러에서 지금 193달러 왔잖아요. 우리 하이닉스도 비슷하게 올라왔잖아요. 그죠? 보세요. 하이닉스도 여기 15만 대에서 이렇게 올라왔네. 여기는 16만 원. 비슷하게 올라왔어요. 그죠? 그러면 전체 시장이 같이 좋아야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 그럼 TSMC로 보니까 박스권 목표가는 203달러, 210달러밖에 안 돼요. 그죠? 얼마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그럼 거래도 적고요. 이제 근데 가일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시세가 이슈만 있으면 위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번 여름에 요걸 돌파 시도를 할 걸로 보여요. 225달러. 그러면 15% 정도 되죠. 그래서 하이닉스도 당연히 돌파 시도를 할 걸로 보여요. 그래서 하이닉스가 지금은 기술적으로 뭐 밖에 볼 수밖에 없어요. 업황은 뭐 다 아는 거니까 여기서 뭐 더 폭발력 좋다 안 좋다는 것은 그래서 26일 날 엔비디아 실적 발표해서 엔비디아가 추세로 잘 가면 이것도 금방 가겠지만 엔비디아가 실적 예상보다 부합하고 미래 가이던스가 별로면 안 가겠죠? 시간이 좀 더 걸립니다. 그러더라도 6월 중순 이후부터는 시세가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유하시고 이번에 24만 8천 원 일단 목표가는 단기 목표가는 만약 위로 가면 여름장 8월 정도까지 23만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돌파하면 뭐 꾸준히 가져가도 되고 이렇게 해서 보유하시고 잘 사셨습니다. 손절가 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19만 원 종가 기준으로 19만 원 분괴를 이틀간 하면 팔고 나오시라 이용해서 이렇게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작은 소나무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세경 하이텍 11,840원에 5%인데 추가 매수 괜찮을까요?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작은 소나무님께서 지금 이 종목에 거의 반토막 정도 되는데 조금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죠? 1년 가까이 다 돼 가는데, 일단 추가 매수 자리가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이게, 자, 여기 보시면은 이때 관세 이야기 때문에 아마 여기 뭐 거래량이 이게 투매라고 보기도 조금 그런데요. 이만큼 약간 봉이 큰 음봉이 떨어지면서 또 여기서 거래량이 터지면 이 정도 거래량이 나오면서 여기 또 들어 올려줬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갭이 발생이 됐죠. 그럼 얘가 지금 이 종목이 여기 조정받는 게 이 갭을 메꾸러 온 거거든요. 여기 갭을 메꾸러 온 거거든요. 지금 이 세경 하이텍이 올해 실적은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24년도보다는 24년도가 실적이 조금 약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종목이 지금부터가 이제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이 저점을 이탈하지 말아야 돼요. 여기 저점을 이탈 안 해야 됩니다. 자, 제가 요거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주봉상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주봉이 한번 봐보세요.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이 이쪽에서 사신 것 같은데요. 여기서 주가가 하락을 했잖아요. 하락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하락을 멈추잖아요. 자, 멈췄다. 멈추고 반등 나오고 다시 여기서 저점이 나오는데 여기 어떻습니까? 이쪽 저점보다 여기 1번 저점보다 2번 저점이 높아졌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올라가죠. 그럼 결국에는 이거를 보셨으면 여기서는 추가 매수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주가가 여기서 이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야 되잖아요. 올라가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야 되냐면은 여기 이 저점보다 또는 요 앞 저점보다 여기서 저점이 높아져야 되거든요. 이 저점이. 그래야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요 고점을 한번 보자 이겁니다. 이 고점이 여기서 돌파를 해줘야 되는데 이 고점을 이렇게 돌파를 해줘야 되는데 돌파를 못했단 말입니다. 고점이 낮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도 지금 이렇게 올라올 때 있잖아요. 그러면 이 고점보다 고점이 낮아질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 부분을 한 가지 염두에 둬야 되고, 지금 이게 돌파가 어디 돌파를 봐야 되냐면은 여기 9,000 여기가 얼마냐면 9,200원 정도 되네요. 9,200원부터 해가지고 여기 이 자리입니다. 여기 10,000원. 9,200원부터 해가지고 10,000원까지 여기가 저항대가 조금 강할 것 같아요. 이 자리를 돌파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부터 이제 해야 될 일은 추가 매수 5%, 비중이 5%니까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하셨잖아요. 그러면 전제 조건을 제가 따라드릴게요. 여기 이 저점, 여기가 저점이 얼마냐면 5,700원이에요. 이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이 자리를 여기를 지지를 하든지 이 가격대. 자, 여기가 가격대가 얼마냐면요. 여기 6,04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6,000원을 지지를 하든지, 만약에 6,000원을 이탈하게 된다라면은, 6,000원을 이탈하게 된다라면, 여기 저점 5,700원을 지지를 하든지. 아시겠죠? 5,700원 지지를 하든지, 6,000원을 지지를 하든지. 6,000원을 이탈하면 5,700원을 지지하든지. 그러면은, 그때는 지지하는 모습을 보면서 5% 정도 추가 그냥 한 10% 정도 추가 베팅 하세요. 네, 추가 베팅 하셔가지고 조금 시간 투자를 하시게 되면은 여기 구름대, 그러니까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지나잖아요. 그럼 제가 볼 때는 반등 시도는 충분히 나온다고 봐요. 그때 주가가 올릴 때 아까 제가 얼마에서 얼마? 9,200원에서 10,000원. 여기에 돌파 흐름 보면서 매도를 해버리면 됩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밑에서 10% 정도 추가 베팅 하시면은 절대 손실 안 나옵니다. 제가 볼 때는 손실 안 나와요. 거의 수익이든지 아니면 본전 이상 매도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5,700원을 6,000원을 지지하든지 6,000원을 이탈하면 5,700원 지지하든지 그러면 추가 배팅 하십시오. 그리고 5,200원에서 10,000원 돌파할 때 그때 매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종목입니다. 주린이님께서 안녕하세요. AP위성 16,700원에 15%입니다. 보유한 지 1년
제 금액까지 올 수 있을까요? 제가 주린님이면 뭐 이렇게 몇 번 진단해 드리네요. 맨날 혼나죠. 필명도 뭐 본인이 초보자인지 알아요. 그래서 주린이라고 해놓고 있는데 지난번에 혼나고 맨날 종목 진단 혼나요. 왜냐하면 팔 때 주로 사니까. 그러면 이게 맨날 팔아야 될 때 손절할 때 사가지고 물려서 있어요. 그러면 본전 가려고 또 물 타고 이거 배우는 거죠. 초보자가. 이거 배우시면 안 됩니다. 물 타는 거 아예 배우시면 안 되고 물 먹고 물도 많이 먹으면 잘못하면 죽어요. 물 타다 죽습니다. 물 타는 그 돈으로 새로운 나는 이번에 이렇게 해서 물렸어요. 테마주네? 테마주 사서 실적당 테마주 사서 물렸어요. 그럼 단시 테마주 안 하고 정말 이제는 단 10% 사 위대한 기업을 사겠다. 뭐 2년, 3년, 5년 뒤에도 우리나라 최고의 위성주를 사겠자. 그러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그때 몇 년 전에 우리도 우주 스페이스 갈래. 거기서 이름도 스페이스잖아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캔카 아까도 캔카 에어로스페이스도 있고요. 뭐 이렇게 이름을 해도 대기업이 이름을 써가지고 그 사업을 하는 거랑 소형사가 하는 거랑 누가 결국 성공하겠습니까? 대기업이 성공하잖아요. 그래서 장기 투자는 항상 그룹주를 해야 되는 것이요. 1등주를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인력과 자금력과 능력이 다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성공하잖아요. 그런데 소형사들은 지금 당장 적자나고 먹고 살게 되는데 무슨 새로운 사업 합니까? 한다. 그래서 요즘 뭐 어제 본 오늘 또 어디 막 올라가고 그랬다. 양자 컴퓨터 그러면 양자 한다고 사업 목적 추가해요. 그럼 뭐 다 가짜입니다. 양자 기술 어디 있습니까? 그처럼. 그럼 나는 거기 현혹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모르잖아요. 초보자니까. 그럼 나는 초보자 모르니까 나는 우리나라 앞으로 우주세에 성공한다니까? 그러면 난 AP 위성, 위성 통신 달망이기네? 뭐 적자 났다, 흑자 났다, 적자 났다. 아직 어떻게 될지 나도 모르는데, 지들도 몰라요, 자기 회사들도. 그래요. 그런 걸 나는 돈을 투자해줍니까? 100만이라도? 1000만이라도? 그냥 나는 최고인, 난 잘 몰라. 아무것도 모르니까. 초보자야. 그러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사야 되잖아요. 이 마인드가 있어야 큰 돈을 버는 거예요. 제가 거액자산 양성 공부시키면 반드시 그렇게 모르면 하지도 말라. 단 한 주도 사지 말아라. 왜 정말 내가 투자금 100만 원 누구한테 투자하고 싶으면 그거 빌려주고 싶으면 받을 거 생각하고 빌려주잖아요. 그런데 주식을 그냥 대충. 보세요. 아까 캔코아 에어로스 오늘 삼성이 위성 관련된 발사체도 왔고 이게 한다고 이렇게 대충 검토하고 있어요. 당연히 해야지. 삼성은 늦었어요. 휴머노이드 옛날 10년 전에 휴머노이드 했어야 돼. 늦었어요. 에어로스페이스처럼 이렇게 하나가 이미 옛날에 시작했어요. 삼성은 늦었어요. 삼성은 전부 다 늦었습니다. 삼성 관련주 살 이유가 없어요. 그것처럼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엔비디아 사시 우주도 미국 거 우주 스페이스 많은데 테슬라 거 사지 만약에 오히려 그것처럼 보세요. 초보자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야. 인텔리한테 거. 인텔라 작년에 190 이상 적자 났어요. 그전 좋다가. 그리고 AP 위성 40억 났다. 이익 났. 작년에 74억 났어요. 100억 줄어들었잖아요. 올해는 조금 났다. 오늘 아랍에미리트에서 다음에 수주했으니까 또 그렇고. 수주하면 하고 안 나면 불확실하잖아요. 그죠? 그래 보세요. 본인이 산 단가는 이렇게 차트를 예를 들어 우리가 학교에 가면 당연히 등록금 내고 학교로 다니잖아요. 그럼 난 등록금도 아니고 학교 다니려고 그래요. 지금도 등록금은 없어지고 정부에서 등록금 내줍니다. 학생들. 공짜가 아니 무상 교육이지만 정부에서 돈을 대주잖아요. 나는 돈 내고 학교 가는 거예요.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지만 무상이지만 정부에서 주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돈을 내고 공부를 정확히 철저히 해야 됩니다. 보세요. 이렇게 얼마나 주식이 쉬운데도 그걸 공부를 하나도 안 하는 거 여기서 샀어요. 16,000원대. 자, 그러면 거래가 폭발했잖아요? 거래가 이렇게 많이 실렸는데 일주일 올렸다가 계속 팔아먹었어요. 그럼 이 거래가 실린 거 절반이 깨지면 거래가 에너지인데 에너지가 평균 팽팽해 있다가 에너지 그 밑으로 가면 이렇게 공과 항소에서 곰이 때려서 이긴 것처럼 거래량에 실린 그거 절반인 거 여기서 무조건 손절이에요. 여기서도 이익 실현이고. 왜? 그럼 이거 저가를 깼잖아요. 그래서 거래가 실린 거랑 이 거래량을 모르면 주식하면 안 되는 거죠. 매매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할 줄 모르면 그냥 최고 주식을 사놓든지 아니면 매매하든지 말든지. 그럼 지금도 봐요. 오늘도 이렇게 이제 잠깐은 있으니까 내 본전 갈까요? 이런 여기 저질러 놨는데 그동안 거래 맞아요. 1년이 넘었어요. 1년 동안 공부를 했으면 에너지 교육 거래량 공부를 했다면
지금 가는 거 아니에요. 전문가한테 물어볼 필요가 뭐 있습니까? 고려가 하나도 없는, 뭐 별로 없는데 고려가 실려야 갈 거 아니에요. 그죠? 매물대 엄청나게 많은데 15,000원에. 그래서 일단은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보시고요. 지금 테마도 떠도 잘 안 뜨죠. 여기에 돈 갈 돈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다들 몰려 있는데 그만큼 단타. 요건 하루 이틀 뭐 며칠 하고 나오는 주식들이죠.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이런 테마주기 때문에 뭐 실적이 원래 좋아진다 그러니까 기다리면 16,000원, 17,000원, 앞으로 한 6개월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6개월 정도 안에 아마 갈 걸로 보여요. 그러면 그때 팔고 나오셔서 초보자니까 이런 거 하지 마시고, 확실히 아는, 잘하는, 요즘 위대한 기업이 잘 가는 우리나라 우리나라 주식도 세계 1등 주식만 가는 거예요. 끝없이. 보시면 끝없이 가잖아요. 하나에로스 세계 1등이지, 우리 조선주 세계 1등이지, 두산 에너빌트 원자력 세계 1등이지, 그 하나 솔루션, 그러면 태양광 세계 1등이지, 이런 거 놔두고 우리 뭐 하고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등시 본전강 팔고 나오시면 지금 바닥이라서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순이님께서 토마토 시스템 질문하셨는데요. 자, 토마토 시스템,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이 토마토 시스템은 그 퓨리오사 AI 관련주죠. 정책 관련주입니다. 최근에 저점에서부터 해가지고 매수세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시세가 전민적으로 올라갈 때마다 거래량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 종목이 최근 들어가지고 지금 이제 조정을 조금 받고 있는데 다행히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거래량이 음봉 거래량이 안 터졌잖아요. 여기서. 그죠? 조정 나오는데 음봉 거래량이 안 터졌죠. 이런 것들은 이제 눈여겨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이게 지금 여기를 지지 라인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제부터 그러니까 저점을 확보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의 시간이 조금 필요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음봉이 하나, 두 개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그죠? 그리고 오늘 이렇게 양봉으로 만들어 놨다라는 거는 이제 그 흐름 자체를 조금 바꾸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약간 이탈 가능성은 있지만 이탈하더라도 다시 회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주봉의 흐름 보면은 이 구름이 보세요. 여기 음운 구름이 여기 딱 막혀 있잖아요. 막혀 있는데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여기 보십시오. 여기 또 윗골이 있고 여기 이제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작년 8월 이후부터는 자꾸 윗골이가 생기잖아요. 이렇게 돌파했다가. 그죠? 그 이번에도 또 마찬가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 구간은 장기 투자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자리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일봉을 보더라도 여기 보시면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도 윗꼬리가 나왔고 여기서도 윗꼬리가 나왔고 그죠? 여기서도 윗꼬리가 나왔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강력하게 이렇게 딱 붙들어 주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윗꼬리 나왔죠. 여기서도 윗꼬리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고점만 올라오면은 자꾸 누군가 판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개인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세력은 아닌 것 같고요. 세력은 아닌 것 같아서 한 번은 올라올 겁니다. 한 번은 올라오는데 우리 시청자님이 순이님께서 요 가격대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8,600원 정도 되겠네요. 8,600원에서 여기 9,000원. 8,600원에서 9,000원. 한 번은 올라올 겁니다. 한 번은 올라가는데 우리 여러분 자, 주식시장에 보면은 외바닥 있죠? 쌍바닥 있죠? 쓰리바닥 있죠? 짝꿍댕이 있죠? 그게 그 바닥권입니다. 그럼 거꾸로 뒤집어 보십시오. 외봉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쌍고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쌍짝꿍댕이 고점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외봉은 없다. 외봉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외봉 있어요. 그러니까 즉 이게 토마토 시스템이 올라갈 때 8,600원에서 9,000원을 돌파를 못 하잖아요. 돌파를 못 하면은 이게 쌍봉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냥 죽어버린단 말이죠. 아시겠습니까? 외봉으로. 그 다음에 이게 돌파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음봉 여기 이 자리를 어떤 거래량을 어떻게 돌파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은 이제 보유 관점 보셨을 때 제가 볼 때는
매도 자리는 나온다고 보거든요. 매도 자리 나온다고 보는데 8,600원, 9,000원 돌파하는 거 보면서 그 위에서 팔지 아니면은 그 8,600원, 9,000원 올라올 때 팔지 요거를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것만 딱 주의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이제 히든 카드를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먼저 그 히든 카드를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리뷰부터 보도록 할게요. 그 지난주에 제가 로보티즈 말씀을 드렸는데 5만 원 이상은 충분히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5만 원 이상에서 다시 한번 더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로보티즈가 이제 어제 고점이 나오고 오늘 음봉이 떨어졌죠. 그런데 거래량이 어떻습니까? 거래량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러면은 진짜 오리지널 고점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오리지널 고점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거래량이 감소되니까 어떻습니까? 거래량이 감소되니까 추가적인 상승이 안 나오죠. 그죠? 예. 그러니까 오늘 이번 주가 그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아닙니까? 그죠? 오늘 수요일이에요. 월요일, 화요일 이제 주봉이 딱 꺾이는 시점이거든요. 추이가 자 주봉 보십시오. 주봉도 딱 꺾였죠. 그죠? 이제 이게 조정이죠. 이게 조정이다. 그러면은 주 후반 쪽으로 가면서 조정을 받잖아요. 그럼 주초까지 조정 받죠. 왜냐? 그러면 여기까지 이격이 있잖아요. 여기 이격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수익을 챙겨야 되는 자리예요. 네, 수익을 챙기시고. 다음에 뭐 또 이제 저점이 나온다든지 그러면은 그때 돼서 신규 매수를 한다든지 그래도 이제 조금 찝찝하다 그러면 거의 다 팔고 거의 뭐 한 95% 정도 이상 95% 이상 팔고 뭐 한 2% 정도만 가지고 계셔 보든지 그냥 보초 삼아서 그 정도는 가지고 있어 봐도 되는데 이제는 수익 다 챙겨야 되는 시점이에요. 아시겠죠? 수익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그 히든 섹터를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한번 가지고 나왔었는데요. 금융 섹터를 다시 한번 더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이 금융 섹터가 말입니다. 지금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은행 보유 주식을 RWA, 그러니까 위험 가중 자산에서 완화 검토를 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왜 이제 완화 검토를 하냐면은 주식 등의 그 자산에 적용하는 RWA 규제를 낮추면서 미국의 상호 관세 때문에 충격을 받은 기업들이 대출 공급 확대를 하기 위해서 대출 공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방침을 세웠다 그러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장기적으로 금융주들이 지금 이제 자사주를 갖다가 매입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주주들한테 환원을 하고 그다음에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서 그렇게 지속적으로 자사주를 매입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업 가치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겠죠, 그죠? 예, 그 부분이 이제 주주들한테 환원하고 그러니까 배당도 주고요. 그 좋은 흐름이죠, 그죠? 거기다가 연초 대비 KRX 은행 지수가 12.3% 증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외국인들이 금융주 쪽으로 해서 접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든 종목군들 후보군을 보시게 되면은 보시면요. KB금융, 그다음에 하나금융지주, 그다음에 BNK금융지주, 기업은행, IM금융지주, 그다음에 신한지주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신한지주를 한번 가지고 나왔었는데요. 오늘 다시 한 번 더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금 그때 매수가를 안 줘가지고 매수가를 이제 수정해 드리려고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라든지 그다음에 순이익이 지금 확대되고 있는데 이게 무엇 때문에 확대가 되고 있냐면은 은행이라든지 증권 부문이 순이익이 증가를 하면서 영업이익이라든지 순이익이 확대가 됐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신용카드라든지 그다음에 보험 등 비은행 부문이 이제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대손 비용이 이제 부담 완화가 됐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이제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당기 순이익을 보니까 1조 5,170억이에요. 전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 12% 증가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자, 차트 보고 이제 다시 기술적으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구간을 한번 보시자 이거죠. 여기 보세요. 양봉이 굉장히 많습니다. 음봉 숫자보다 양봉 숫자가 굉장히 많아요. 자, 이렇게 양봉이 많은 종목군들을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이런 종목군들이 점진적으로 올라가다가 나중에는 탄력적으로 장대봉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자, 단봉의 피날레는 장대봉입니다. 장대봉. 단봉들의 피날레는 장대봉이에요. 단봉이 모이면은 장대봉으로 끝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 지금은 여러분들께서 보셨을 때 별로 움직임이 크지 않은 것 같지만 이런 것들이 나중에 피날레를 장식할 때는 장대봉으로 장식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신한지주는 조금 조정을 기다리면 좋겠는데 이게 조정이 나올지 전 지금 제가 지난번에 갖고 나왔을 때 조정을 안 주고 그냥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좀 기다려보자 이겁니다. 왜냐하면 기다렸을 때 적절한 가격대에서 매수를 해야지 우리 회원님들께서 장기적으로 벌써 중장기적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장기 매매 관점으로 보는 거죠. 중장기 투자가 아니고 중장기 매매 관점으로. 네?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는 조금 가격대가 한 45,000원 정도 선 이야기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제는 거기가 아니고 지난번에 37,500원 정도 이야기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는 거기가 아니고 49,500원 49,500원에서 조금 아래쪽으로 본다고 가정을 한다라면은 47,500원에서 49,500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49,500원에서부터는 서서히 이제 분할 매수로 접근해가지고 아래쪽으로 주면은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조금씩 더 사시는 그런 전략이 더 유효해 보여요. 그러니까 신한지주는 여러분들께서 딱 가지고 메모를 해 놓으셨다가 요거는 조정 나올 때 매수를 하자. 어떻게? 중장기 매매 관점으로 딱 체크를 해 놓으세요. 예? 왜냐면은 이게 주봉의 흐름을 한번 봐보십시오. 주봉의 흐름 보면은 주봉도 지금 60주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돌파를 했죠.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양운이에요. 음운이면 문제가 되는데 양운이거든요. 그럼 이게 여기서 계속적으로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아직 거래량이 안 터졌잖아요. 거래량이 터지면 이렇게 뽑아버린단 말이에요. 제가 뭐랬습니까? 단봉의 피날레는 장대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거래량이 터져버려야 되는데 거래량이 안 터지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조정 시에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월봉도 지금 흐름 자체가 좋잖아요. 우상향으로 돌아서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중장기로 딱 매매 관점으로 봐도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대로 딱 메모해 놓으세요. 49,500원만 오면 그때부터 분할 매수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보자. 어떻게? 중장기 매매 관점으로. 목표가는요 56,000원 제시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손절가는 47,000원 이탈하게 되면은 손절했다가 나중에 다시 저점 매수를 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제가 히든카드 하겠습니다. 저희 히든 섹터는 차세대 배터리 수혜줍니다. 저는 2차 전지 현재 배터리 3원계 배터리 LF 배터리는 시세 퍼포먼스는 그냥 큰 시세는 나오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큰 흐름을 알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과거에 중국이 엄청 개발할 때 서부 대개발할 때 한 10년간 조선주 이제 물자를 날라야 되니까 이제 그래서 조선 관련된 조선주가 거의 100배씩 이렇게 올라갔어요. 150배 현대매표 150배 올라가고 중공업이 현대 한국조선양 50배 올라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때 150배 올라갔어요. 이렇게. 그러면 그 이후에 이제 2008년까지 10년까지 실적이 좋았다가 그 실적이 계속 내려갔으면 내려가다가 지금 다시 실적이 좋아지고 있잖아요. 앞으로 수주도 많이 했으니까 그럼 다시 수주해서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그때는 밑에 2000년부터 10년간 이 7년간 막 주식이 100배 최소한 20배 30배 이렇게 났어요. 그래서 이게 저 밑에 몇천 원짜리가 막 20만 가고 이랬잖아요.
현대미품. 그러면 다시 이게 뭐 2만 원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내려와서. 그럼 다시 실적이 좋아서 다시 과거의 실적만큼 나오더라도 주식은 2만 원대 다시 고점감 20만 원, 10배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새로운 시대가 올 때, 그 시대가 오지 않는데 새로운 시대가 왔을 때 밑에 바닥에 잡으면 막 100배씩 나지만 이미 그 시대가 오고 나서 실적이 좋고 다시 그 시대가 와서 다시 실적이 다시 좋아진다 하더라도 주가는 몇 배밖에 못 가는 거예요. 많이 가야 10배고 3배 이렇게 4배밖에 못 가요. 그러면 지금 2차전지 모든 주식들은 저 차세대 쪽에 어떤 새로운 혁신을 이렇게 혁명을 일으킨 배터리가 아닌 이상은 가격가 지금 에코프가 400배 올랐어요. 그죠? 그럼 400배 올랐다가 그게 30만 원이니까 지금 4만 원 왔잖아요? 그럼 3만 원이 저가를 치고 3만 원부터 가봤자 10배밖에 못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인생 역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포스코 퓨치엠도 8,000원 이렇게 만 원 있다가 70만 원 갔잖아요. 69만 4천 원. 그러면 60배, 70배 올라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다시 10만 원이잖아요. 그럼 10만 원, 60만 원 가봤자 6배밖에 못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미 그 배터리 시대가, 전기차 시대가 배터리 왔는데 그것을 자꾸 캐즘이라 해서 사람들이 저는 캐즘이라고 한 번도 얘기 안 하고 계속 23년도 하반기, 상반기에 4월 23월부터 4월 양극재는 앞으로 적자까지 나온다. 캐즘은 29년도 캐즘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죠? 그래서 관련된 주식은 끊임없이 양극재 팔라고 계속 그랬으면 대신에 이 차세대 배터리 빼고는 나머지는 다 팔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지금 그러면 저는 차세대 배터리를 왜 지난번에 제가 1월달에 한번 이렇게 이 차세대 배터리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차세대 배터리는 1월달에서 뭐 핵심은 갔어요. 주식 가다가 다시 내려왔는데 자 그럼 왜 차세대 배터리에 갔는지 지금 금방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 이야기했죠. 이것은 역성장하고 아직 정체는 아직도 역성장이에요. 뭐 실적이 개선되면 다시 올라갈 거다 주가 물론 올라가겠죠. 바닥에서 2-3배는 올라가요. 뭐 경기 민감적으로 그렇잖아요. 옛날에 하학주도 마찬가지. 하학주가 항상 경기적으로 2-3배 올라갔다가 또 제자리 왔다가 또 2-3배 이거는 합니다. 박스권. 새로운 큰 시세가 나지 않는다는 거죠. 마찬가지 2차전지 배터리 전부 다 화학 계열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세가 가서 사상 고점 뚫고 가지 않아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새로운 사업부가 있어야 되는 거죠. 2차전지 종에서. 그 새로운 사업부가 있어야 되는 게 바로 어떨까? 그러면 3원계 배터리라든지 LF 배터리 전부 다 이것은 과거에 21년도, 23년도 고가를 돌파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돌파한다고 생각하고 주식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가지고서 고점 물리는 본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상 고점을 돌파하고 있는 주식은 바닥에 있으면 끊임없이 산모화도 되는 거죠. 그런 게 바로 차세대 배터리고요. 그러면 이게 차세대 배터리가 왜 그러냐면 AI 드론이라든지 AI 로봇이라든지 이런데 기존 배터리는 안 되는 거예요. 3원계 배터리는 뭐 만약에 휴머노이드 로봇 우리 집에 우리 애가 같이 노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집안에 들어놨어요. 거기에다 3원계 배터리 불려면 우리 애가 성질나 가지고 그 휴머노이드 배터리를 발로 차가지고 깨버렸어요. 그러면 배터리 불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역성장 AI 드론이나 AI 드론 뭐 적용을 못합니다. 자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러면 결국은 차세대 배터리에서는 반드시 요구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전고체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 가기 전에는 원통형 배터리입니다. 이제 삼성 SDI나 원통형 배터리 생산되잖아요.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은 테슬라의 옵티머스의 원통형 배터리 내년 말부터 들어갑니다. 처음에 원통형 배터리 들어가서 한 2-3시간 일을 하고 전고체 배터리 가서 8시간 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세대 배터리는 이미 27년도 이후부터 그 시대가 오기 때문에 이런 주식은 전혀 바닥권에서 매집만 해놔도 된다. 이렇게 사고 있고 손절 안 해도 되고요. 자, 그래서 저의 가장 중요한 차세대 히든 카드를 보겠습니다. 자, 후보군은 롯데에너지모티를 전고체, 고체 전해지 한 회사고요. 삼성 SDI 전고체 배터리 27년도 하반기 양산 시작하고요. 포스코홀딩스는 차세대 배터리 리튬 메탈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거 자회사에서 전고체, 고체 전해지를 하고 있고요. 레이커모티스 고체 전해 원료, 한노화 원료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요 중에서 저의 원픽은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입니다. 그래서 지난 제가 1월달에 한번 해드렸는데 그때는 35,000 정도 있었어요. 제가 손절가 32,000 잡아놔가지고 여기 29,000 갔다가 올라갔고 29,000원 갔다가 6만 원대 갔다 내렸거든요. 더블 갔다 내렸어요. 지금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사야 될 때죠.
그래서 보면 이게 국내 배터리 제조 항화물계 전고체 전지예요. 지금 파일럿을 가동하고 있고 세계 항화물계 양산의 1등이고요. 아직 다른 데서 양산을 못합니다. 파일럿이지만 그리고 이 항화물계 이 전고체가 바로 이제 각형이라든지 이런 데에 들어가기 가장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안정성뿐만 아니라 효율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지금 먼저 상용화가 될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 항화물계 전지 업스트림에 제도 수혜주고 그리고 항화리튬이 리튬과 H2O 항화수소 해서 여기 항화리튬에서 하면 수소가 나와서 그것을 이제 어닐링도 잘해야 되고 이게 되게 어려운 기술입니다. 그래서 항화리튬의 선두 기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고체 전지, 고체 전해질 딱 하면 이 종목이 떠올라야 됩니다. 고체 전해질 만약에 시세가 주가 퍼포먼스가 시작되면 제2의 에코프로 같은 주식이 2차 자동차 전지 에코프로 같은 게 전고체 배터리에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뭐 그만도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분기에 실적이 발표됐는데 15일 날 보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은 89% 증가됐더라고요. 작년 1분기 대비해서 1년 만에 영업이익이 작년보다도 338% 증가됐어요. 오, 이익이 나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파일럿만 가동하잖아요. 파일럿이란 건 항화리튬에서 샘플을 이렇게 연구하는데 연구소에 이렇게 갖다 주잖아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성장은 어떻게 되냐면 제가 이제 IR 자료입니다. 오늘 IR 자료를 보면 이 신규 사업 추진 현황 보시면 차트에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이게 엄청나게 증가됩니다. 보세요. 폭발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매출 수요와 리튬의 수요들이 폭발하기 때문에 35년도잖아요. 그런데 이게 올라가기 시작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27년부터 양산이 되기 때문에 27년도잖아요. 880, 20 그럼 두 배씩 늘어나잖아요. 2배씩. 그럼 주가는 막 5배씩 올라가야 돼요. 평균적으로. 그럼 10년에 50배 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그리고 또한 이게 우리가 생각할 게 또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 2035년도 저는 인조인간 시대가 시작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휴머노이드, 사람하고 구분되지 않는, 거기에는 무조건 전고체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8시간, 10시간 일을 하니까. 그러면 지금 자동차 전지보다 훨씬 더 큰 시장에, 무궁무진한 시장이 열립니다. 그래서 지금 3만 사서 가만히 갖고, 돈 1,000만 원 사놔도 저는 인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고 보면, 지금 매수가는 내일 시초가 대충 하고 시간이 걸릴 걸로 보여요. 지금 당장 큰 시세는 보다도 바닥권에 와 있다 이렇게 보고요. 목표가는 지난번에 5만 여기였는데 지금 그보다 좀 낮은 단가 5만 5천 원 드리겠고요. 손절가 3만 7천 원 이렇게 짧게 잡아드리겠습니다. 5만 3천 원입니다. 5만 3천 원이고 손절가는 3만 7천 원 짧게 잡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저희들 이제 히든카드 마치고 아까 시작할 때 저희가 이제 뉴스토마토 창립 19년 기념 음악회 이벤트 이제 안내해 드렸죠. 당첨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당첨자는 네이트온으로 전달드리겠는데요. 선정되신 분이 달토끼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선정된 분들은 02-2128-3355 전화번호 나가죠. 이토마토닷컴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당첨자분의 닉네임이나 성함, 전화번호를 꼭 적어주시면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이렇게 마치고요. 저는 일요일 저녁에 늘 거액자산거래라고 유튜브 동방셀 등집 하니까 꼭 한번 와서 공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